직원 문제부터 해서 매출도 등락폭이 계절마다 너무 그렇죠. 컸고 마케팅에 관해서도 저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는 매장에서 계속 상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홀하고 주방에서는 특화되어 있지만 그 외에 운영관리적인 모든 방면에서는 저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를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실 분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15년을 운영을 하셨고 네. 저도 부모님 밑에서 이제 12년 넘게 같이 이제 매장에 나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배운 게 그거니까 매장에 안 나가고 매장이 운영된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점포 회원이 되고 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시스템 도입하면서 시프트에서 일단 저희를 뺐어요. 이제 매장 안에 이렇게 2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계속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끼리만 이제 근무할 수 있게끔 환경을 계속 만든 거죠. 지금은 저희가 매장에 나가지 않아도 저희가 있는 것처럼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2호점을 준비하는데 좀 많이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교육일지 한번 또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교육일지도 드리고 방금 설명한 이 MOT 구간 10단계가 있는데 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분량을 보면 엄청 많아요. 이 10단계 구간에 대한 대궐 막국수만의 진짜 이 멘트, 표준화된 멘트, 이 매뉴얼도까지 같이 제공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네. 지금은 수정해서 9단계예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점포협회 기버 컨설팅 회원분들과 함께 장사 노하우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 안산에서 막국수집 운영하고 있는 전형동.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저희 다점포협회 기버 몇 기 회원이시죠? 저희 2기 회원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뭐 브랜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안산에서 대궐 막국수라는 막국수집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또 2호점도 오픈 예정이시잖아요. 맞아요. 어느 지역에 언제쯤 오픈을 좀 예정하고 있으세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4월 22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원에다가 수원 권성구에 오픈. 지금 안산점은 40평이고요. 수원은 저희가 조금 넓은 매장을 구해가지고 95평이에요. 여러분들 그 1호점을 보통 다 40평 전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2호점이 지금 이렇게 95평까지 한다는 건 1호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고통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주방이 뭐 좁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뭐 네. 동선도 좀 너무 좁아 보이고 주차장 여건도 네. 뭔가 불편함이 네. 느껴지고 그런 고객들도 막 주차 어디다 해야 돼요 네. 막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네. 혼났어요. 대표님들이 컨설팅 전에 그 평균적으로 나왔던 매출과 컨설팅 이후의 그 최고 매출 그리고 현재 나오는 또 평균 매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국수집이다 보니까 계절 차가 있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이제 1억 조금 넘게 1억 700 정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겨울에는 한 어느 정도? 겨울에는 저희가 아예 문을 닫았어요. 가장 추울 때요. 매출이 원래 열었으면 얼마 정도 나왔길래 2달을 쳐버렸어요 그냥? 제 기억으로 네. 진짜 찬바람 불 때는 하루에 막 40만 원, 50만 원 판 적도 있어요. 근데 컨설팅 이후에는 그 최고 매출을 여름이 1억 8,200 일매출 최고가 1,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다시 들어도 놀랍다 진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니 저희도 놀라워요. 겨울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매장을 2달을 문을 닫았잖아요. 가게가 죽어있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점포 들어오고 나서 첫 해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했고 리모델링을 그래서 리뉴얼을 한번 했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영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9,500만 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3배, 4배 정도는 더 회복이 된 거네요. 네, 네. 맞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네. 신메뉴 출시를 올해 하기도 했고 손님들이 저희가 겨울에 문을 계속 닫던 매장이다 보니까 그냥 거긴 닫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셨고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점포협회 기버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신청하신 거죠?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5년 부모님 밑에서 5년 일했고요. 와이프는 10년 밑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다가 4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완전히 넘기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일하던 때랑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장 곳곳에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그리고 진짜 단 하루도 속편이 지나간 날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답답하게 하루하루 보내던 그때쯤에 네. 김규열 대표님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뵙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라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저희 둘이서. 그래서 다점포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정말 너무 많았어서 네. 일단 뭐 직원 문제부터 해서 매출도 너무 이렇게 등락폭이 계절마다 너무 그렇죠. 컸고, 마케팅에 관해서도 저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장에서 계속 상주를 했었거든요. 저 네. 10년, 남편 5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홀하고 주방에서는 특화되어 있지만 네. 그 외에 운영 관리적인 모든 방면에서는 저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조금 바닥을 잘 다져주신 매장이라서 여름에는 특히 손님들이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는 매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는 손님에 비해서 저희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니까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를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실 분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들었어요. 직원 문제, 매출 부진, 그다음에 운영, 매장에 대한 운영을 관리하는 부분들 뭐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매장에서. 저희 다점포항 말고도 네. 그 전에 뭐 알아보려는 노력을 좀 하진 않았나요? 하긴 했는데 네. 딱히 그렇게 정보를 구할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부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카페 같은 데에 들어가봐도 네. 다들 이제 약간 신세한탄하는 아, 그런 분위기였고 맞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네. 대표님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직원 관리에서 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몸이 하나고 여기도 몸이 하나인데 이제 주방에 가면 주방대로, 홀에 나오면 홀대로 일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도 해보고 이제 입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 하게 되고, 근데 그 밖에도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시간은 늘 부족하고 이제 그런 상황의 반복이었죠. 그 당시에는 뭐 매장에 뭐 어느 정도 좀 체류를 하고 네. 이렇게 뭐 일을 했다면 지금 뭐 좀 바뀐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예전에는 매장에 계속 상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점포 회원이 되고 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일단 체크리스트 같은 거 도입하고 시스템 도입하면서 시프트에서 일단 저희를 뺐어요. 저희가 매장에 아예 안 나간 건 아니고 이제 매장 안에 이렇게 2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계속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잡고 나서 김규일 대표님 만나고 1년 동안은 그래도 매장에 나가서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수정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수원점도 오픈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끼리만 근무할 수 있게끔 환경을 계속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없이도 매장이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대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매뉴얼을 정착화시키고 직원들한테 스며들게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했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 때 많이 되게 자신감 없게 많이 여쭤봤어요. 질문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될까요? 의구심.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이 친구들이 그만두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저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거부감 갖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잘 따라줬고 굳건히 시스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의 시스템과 체계를 잡아가는 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사실 어떤 매뉴얼이나 양식보다 사장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변화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 그게 나는 사실 사장님부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 대표님들 같은 경우 좀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마인드 네.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경제 같은 거 탓하고 그랬었어요. 진짜 제가 돌릴 수 있는 모든 탓을 다 돌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안에서 개선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물꼬를 터주신 게 다점포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 매장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 매뉴얼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도입했던 것 중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다점포 회원분들은 1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죠. 맞아요. 매일매일의 매출, 매입, 지출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손실이 나고 있고 뭐 우리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체크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저는 무엇보다 이게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따로 안 빼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 손익이 이번 달에 얼마가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그에 따른 세금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퍼센티지로 나오잖아요. 이제 네. 뭐 이번 달 매출, 네. 그리고 지출, 네. 그리고 인건비 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따로 빼놓는 거를 관리하게 되면서 네. 이제 세금 기간이 제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돈 잘 모아놓고 있는 네. 만큼 내면 되니까. 네. 손익계산서를 보통 매니저급부터 부점장, 점장 네. 이런 책임자분들이 작성을 같이 하긴 합니다. 대표님들은 뭐 전 직원이 작성하시나요? 일단 손익계산서는 전 직원이 다 작성을 하고요. 네. 매입 영수증이 매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직원이 다 할 수 있게끔 해놨고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월 말에 네. 정산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계좌에서 지출 부분을 저희 부점장님한테 전달해 주면은 네. 부점장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서 네. 이번 달 손익, 매출은 얼마였고 손익은 그래서 얼마다 이거를 딱 정리해서 보내주죠. 이 손익계산서를 직원들과 같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매장 관리에 신경 써서 더 참여를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재고 네.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딱 올라버리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뭐 발주를 너무 과하게 한 경우에도 네. 매출 원가율이 네. 딱 올라버리고 그거를 매일 작성하니까 매일 오르니까 맞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발주를 다 하면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엄청 느끼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 직원들이 발주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번 달에 재료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폭등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채소값이 올랐는지 뭐 네.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네. 그러면 채소값이 계속 변동폭이 크니까 뭐 음식 만드는 일정을 조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장님 본인이 모든 발주를 다 관리하거나 아니면 점장님이 혼자 다 관리하거든요. 네. 대표님은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 관리하나요? 주방 실장님이 주방 발주를 하고요. 부점장님이 홀 발주를 해요. 주방 실장님은 주방 식자재 발주, 부점장님은 홀 관련된 거. 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품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네. 저희 매장 안에서 손님들 이제 이벤트 같은 거 상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구매 상품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모든 구매처를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주문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거의 점장 정도 되는 분은 사실 발주를 한다기보다는 발주를 잘 했는지 좀 체크를 해주는 위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같이 직원들과 함께 매장을 자꾸 관리하고 그래야 매장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직원분들과 같이 관리하게 되면 직원들이 사장님이 이게 얼마 남는지 다 아니까 이게 많이 남게 되면 뭔가 이렇게 네. 본인들이 자기한테 더 뭐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사장님이 혼자 한 달에 한 번만 작성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희도 거부감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직원들이 네. 오히려 더 이제 그 매장 안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좀 좋은 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네.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비전 네. 있고 뭔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대기업을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보금이 되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대표님들이 돈을 잘 벌어야 여기도 탄탄한 뭔가 매장이고 네. 비전이 있는 매장이고 뭔가 나중에 진급도 잘 될 거고 네. 나중에 보상도 더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당연히. 측면에서 당연히 뭐 그런 걸 오픈해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자랑해라, 알려라. 그리고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대표님들한테 뭔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줬던 그런 매뉴얼이 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OT를 뽑고 싶어요. 네, MOT는 저희 직원과 고객과의 접점을 10단계로 나열을 해서 그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같은 응대를 할 수 있게끔 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일단 MOT가 없을 때는 네. 제가 직원들한테 손님 오시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네. 음식이 나갈 때는 이런 멘트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 MOT를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오면은 바로 MOT 교육부터 딱 해요.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네, 해주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도 되게 그거를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여기 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이 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그 MOT 구간이 10단계인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 처음 도입하실 때는 그 고객의 접촉 구간을 10단계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한 3단계, 5단계 이렇게 조금씩 표준화시키는 건 한 단계씩 넓혀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MOT가 10단계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손님 만족도도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좀 어떤 구간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음식이 나갈 때 손님들한테 항상 멘트를 해요. 주 메뉴가 막국수잖아요. 그러니까 막국수 나갈 때 이걸 어떻게 드시는 게 맛있는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베스트 레시피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저희 막국수가 커스터마이징이라서 양념장을 이렇게 직접 넣어서 부어서 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르세요. 지금 멘트를 그걸 아예 날린단 말이죠. 아예 날려버리죠. 모든 직원과 알바생들이 다 한다는 거죠. 네. 그 멘트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동치미 막국수예요. 그래서 국수에 동치미가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손님에게 고객에게 동치미 넣어 드시고요. 그리고 들기름과 겨자 넣어 드세요라고 기본적인 멘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또는 이 매뉴얼이 없었다면 점장은 안내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안내를 안 하고 있고 또는 깜빡하고 알바생들도 네. 오늘은 안내했다가 내일은 안내 안 했다가 왜 안내 안 해 하면서 또 내가 혼내고 똑같이 또 말하게 되고 네. 이런 거가 좀 없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교육은 그러면 다 모여있을 때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선임자들이 먼저 이 매뉴얼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편인가요? 저희가 사실 교육 일지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그 교육 일지에 맞춰서 네. 교육을 하고 네. 또 그거를 또 저한테 보고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딱 보고하고 네, 맞아요. 아, 얼만큼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도 교육을 얼마큼 했는지 항목별로 체크하게 네. 돼 있는 게 있었군요. 네, 맞아요. 교육일지. 교육일지,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교육일지 네. 한번 또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교육일지도 드리고 방금 설명한 이 MOT 구간 10단계가 있는데 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분량을 보면 엄청 많아요. 이 10단계 구간에 대한 대궐 막국수만의 진짜 이 멘트, 표준화된 멘트, 이 매뉴얼도까지 같이 제공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네. 지금은 수정해서 9단계예요. 네. 교육일지랑 9단계 MOT 매뉴얼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을 좀 확인하시고요. 두 분 대표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노하우니까 반드시 유튜브 댓글에다가 큰 응원과 감사의 댓글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좀 지각하는 직원들이나 알바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각자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세요?